혈정액증의 원인과 치료.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정액의 색깔이나 상태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정할 때 정액에서 붉은 빛이나 갈색빛이 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은 혈정액증, 즉 정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헤마토스페미아, 한자로는 혈정액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상은 비교적 드물지만 한 번 경험하면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혈정액증은 일시적이고 양성인 현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정액증은 정액의 색깔이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깔은 출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혈이 최근에 발생했다면 선홍빛을 띠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이나 녹슨 물빛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색 변화만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배뇨통, 잦은 배뇨, 회음부 통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정액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염증과 감염입니다. 전립선염, 정낭염, 요도염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젊은 남성에서는 성맥의 감염이나 급성 전립선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정액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열이나 불쾌감, 배뇨 시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그 혈액이 정액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외상이나 성관계와 관련된 원인입니다. 자위나 과격한 성관계처럼 생식기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미세한 혈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일시적이고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전립선 관련 질환입니다. 중장년층에서 혈정액증이 나타났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드물게는 전립선암과의 관련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혈정액증 자체가 곧바로 전립선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라면 PSA 검사 등으로 전립선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처치나 검사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생검이나 방광 내시경 검사 또는 정관 수술을 받은 뒤에 일시적으로 혈정액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외에도 정낭의 낭종이나 결석, 혈관 기형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은 초음파나 MRI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 고혈압, 간질환, 백혈병, 혈액응고 장애처럼 전신질환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출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혈정액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남성에서 한 번만 나타난 경우에는 별다른 검사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40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했거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때, 배뇨통이나 발열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검사는 먼저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시작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나 압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와 정액 검사를 통해 염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해 전립선암 가능성을 감별하며 필요에 따라 초음파나 MRI, 내시경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며 외상이 원인일 경우엔 별도의 약물 없이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되었다면 알파 차단제나 5알파환 원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신 질환이나 항응고제 복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약물 조절이나 혈액내과 진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혈정액증은 대부분 위험한 증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연적으로 호전되며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40세 이상에서 처음 나타난 경우라면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